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종합부동산 세금 강화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부세율은 역대 최고인 3.2%를 기록했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책 해석에 분분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체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안정화될까요? 오늘도 시장 흐름 읽고 알짜 정보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 고! 목요일은 유광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광수 이사와 소통하는 방법 전화 주시고요. 02077-6357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오늘도 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었는지, 지금 전체적인 정책의 기조와 비슷했던 참여정부 시절에는 어떤 정책들이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살펴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고요. 2002년에서 2004년 정도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 한 15년 정도 전인데 지금 발표하는 정책들과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들이 서울 전 지역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일부 지역들 이렇게 됐었는데 당시에는 서울시에서도 강남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지역이 한참 뜨거웠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장기 공공임대가 150만 가구를 건설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실제로 공공임대주택들을 이렇게 많은 숫자를 계획하는 것들은 실제로 공급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행됐던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 강화, 요거는 오늘 나왔던 정책하고도 똑같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택거래, 실거래 신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거래 신고가 이제 이때 도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1주택자들도 양도세 기준을 강화했다고 해서 기존에는 거주를 안 해도 됐었는데 이때 이제 2년 거주의 요건들이 생겼다가 나중에 없어졌다 또 지금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투기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당시에는 종전에는 50%까지 인정을 했었다가 40%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참여정부 시절에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고강도의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계단식으로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지금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의 이 시기에도 이렇게 부동산 전체적인 내용들이 학습이 한번 됐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실거주자들도 많이 동요하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입지, 살아야 될 입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보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동산을 이제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3가지 키워드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오늘은 실패 키워드를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입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갈아타시거나 이런 것들도 항상 유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자 격언인데요. 장화 신고 들어가야 돈을 벌고 구두 신고 들어가면 막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역에 가셨는데 이미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막차를 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기 투자 사례하고 한번 견뎌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재료비보다도 비싼 시세 탓을 한다 이 얘기인데요. 기존의 시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들을 못 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료 중에서도 토지 가격이 올라간 상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료가 이미 올라졌기 때문에 시세는 생각하지 마시고 현 시점에서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여러 가지 본인의 사례들과 이 실패 교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온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역부터 떠나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오피스텔 준비돼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 5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6분 거리. 2018년 7월에 준공이 됐고요. 8층 건물 내 2층, 분리형 방안계,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희소성이 높은 물건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업무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양평동에서 투자 기회 한번 모색해 보시죠. 입지 분석과 개발 호재 부탁드립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1가에 1.5룸 오피스텔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등포 구청역 주변 그리고 당산역 주변에 최근에 이제 공급들이 어느 정도 있었었는데요. 주로 공급됐던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투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투룸 대비해서 1.5룸이 상당히 희소성이 있다. 이 부분을 우선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하철 기준으로 입지를 설명드려보면 영등포 구청역과 물건지하고는 도보로 한 6분에서 7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5호선 양평역과는 도보로 4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 2호선과 5호선을 잘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양평동 하면 공업지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오래된 공업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로 변모하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영등포 기계상가가 중군건설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현장에 오셔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 영등포 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 오시면 영등포 시장역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도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종 지역 특유의 어떤 4m 도로 이런 좁은 도로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양평역하고 영등포 구청역 사이는 기존의 준공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25m 도로라든지 아니면 넓은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심동으로 충분히 가치를 영등포 지역 내에서 중심동으로 가치를 할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가 25m 도로하고 6m 도로를 양쪽에 끼고 있기 때문에요. 주차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 채광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당산역 주변에 특히 당산역 주변하고 선유도역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았었는데요. 물건지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한 3개 동 정도가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1, 2인 가구들이 충분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롯데마트하고 코스트코가 도보로 한 3분 정도 안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큰 강점이니까요. 장기적으로 보시고 또 소액 투자입니다.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는 1,000만 원 투자이기 때문에 아마 영등포 지역 내에서 1,000만 원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기에는 앞으로는 아주 힘들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현장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좋은 지역은 그 당시에도 좋은 지역이었고 지금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물건지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마포라든지 아니면 홍대라든지 이런 좋은 지역들이 아주 가깝고요. 5호선으로 지금 마곡지구라는 또 새로운 신흥 업무타운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물건지 주변의 위치는 10년 뒤에도 좋을 거고요. 20년 뒤에도 상당히 좋은 입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등포 역세권 개발, 영등포역 주변에 보시면 도로 상황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구상가들, 기계상가들 이런 것들이 낙후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등포가 좀 저평가돼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등포 역사 주변의 개발들이 가시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좀 버무려서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영등포 부도심 개발하고 신길 뉴타운 개발 이런 지역들의 가격대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시면 영등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호재는 그 2030 도시기본 계획에서 영등포 지역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영등포 지역 중에서도 여의도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하고 주변 지역의 도로 상황이 항상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지가 도로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는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 특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층짜리로 올라가는 건물인데요. 2층에 자리하고 있네요. 건물에서는 어떤 점을 강점으로 함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7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실제 지금 보여지시는 화면이 조감도가 아니라 실제 화면입니다. 그래서 전체 8층 중에 2층인데요. 보통 2층 하면 저층이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층하고 3층의 매매 가격 차이가 1,000만 원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1,000만 원, 그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2층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임대소득률이나 이런 부분은 강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 지역에는 투룸이 공급이 많은데 분리형으로 방 1.5룸이라고 해서 방 하나, 거실, 주방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큰 강점이고요. 거실 겸 주방, 욕실이 있고 넉넉한 주차 공간이라든지 도로 상황들이 상당히 좋으니까요. 그리고 2층이라고 하더라도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프라가 에워싸면서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세 개혁이 맞춰져 있습니다. 갭 투자하면 어느 정도로 접근 가능할까요? 네,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임차인이 혼자 들어오기로 돼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1,0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임대가 잘 나가는 물건이 보통 좋은 물건일 확률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전세가 이렇게 1억 8천개, 전세하고 매매가 차이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물건들은 실패 확률이 상당히 적으니까요. 앞으로 이 지역에 오셔서 주변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들이 얼마나 생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아마 투자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2030 플랜의 핵심 거점에서 1,000만 원으로 어쩌면 투자가 가능한 곳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후분양 현장이고 공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가 이미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성향은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1.5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천정 높이가 일반적인 높이가 한 2m 40 정도 된다고 하면 2m 80까지 돼 있고 붙박이장들이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실물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현장 활동 해보시고요. 자세한 얘기 해주신다고 합니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이번에는 강서로 가서 투자의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짜 정보도 주목해 주세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18년 2월에 준공이 됐고요. 6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임대 확정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직접 임장 활동하셔서 가지고 오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사님의 노하우가 총 집약돼 있는 물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대해 주시면서 지역부터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네, 강서구 등촌동의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기준으로는 9호선 증미역과는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실제로 9호선 라인 주변에,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에는 사실 앞으로 토지를 사시기가 아주 힘들 것입니다. 이미 역세권 주변들의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물건이 아마도 지금 사실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주변들 말고 이제 이 증미역 주변에도 지식산업센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인 가구들 수요들이 상당히 많고요. 왼쪽으로는 마곡지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여의도, 그다음에 한강을 건너면 상암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구가 상당히 특히나 젊은 유동인구들이 많은 전통적인 강남이라든지 종로에 비해서 젊은 유동인구들이 많은 지역에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미역도 가깝지만 공항대로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5호선을 이용하시거나 버스를 이용하셔서 마곡지구로 그다음에 여의도로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의 이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측으로는 지금 바로 목동인데요. 목동은 지역은 앞으로 계속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 이주 수요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통 투룸 주택들 투자 금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소액 투자 1,0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 전세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부동산은 역시나 수요와 공급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마곡지구의 수요, 그리고 신지역 뉴타운, 목동 재건축, 그리고 상암 DMC의 수요라든지 아니면 여의도의 수요, 이런 수요들이 잘 버무려져 있고 강서구가 최근에 가격이 오른 것들은 이런 수요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1, 2인 가구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나오니까요. 그 부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곡지구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만큼 특히 지금 이 지구가 LG 사이언스 센터인데요. LG가 지금 어느 정도 입점을 했고 실제로 이 주변 지역에 소규모 빌딩들이 공사 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곡중앙공원도 다음 달이나 11월 달 정도에는 일부 개통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통호재인데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고 월드컵 대교하고 다 현재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공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상암동 쪽에 강북 지역의 주요 도심 쪽으로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셨듯이 알만한 지역, 여의도, 마곡, 상암 모두 가까운 곳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물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2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6층 중에 3층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액 투자 1,000만 원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하고요. 보통 이런 투룸 주택들의 지분을 보시면 지분을 유익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7.3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룸들은 한 5평 내외가 많은데요. 7.3평이 토지 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물건에 비해서도 평당 2천만 원만 따져도 2평이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더 유익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이고 실제 평수가 14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일반적인 투룸들이 아닌 3룸 정도의 거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되고도 공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을 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어느 정도면 접근 가능한 곳이었죠? 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확정된 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신혼부부가 입주 예정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신데 그 인근에 투룸 오피스텔들 이런 것들도 신규로 지금 분양하는 것들 보면 2억 8천대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마 인근의 비교 물건 대비해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까 꼭 현장 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녀온 두 곳 모두 1,0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곳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 등촌동 다세대 주택은 어떤 점 유의하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후분양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공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일반적으로 현장을 임장활동 하신다고 하셔도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히 그 차를 타고 돌아다녀 보시면 신규로 짓는 신규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증미역 주변, 가양역 주변, 등촌역 주변 아무리 돌아보셔도 아마 신규로 공급되는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 희소성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일부 준비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일조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